단 1초의 침묵이 평생의 운명을 바꾼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1911년 전 세계가 추앙한 천재 아인슈타인의 등 뒤에서 일어난 잔혹한 가정사는 단순한 치정극이 아닙니다. 왜 천재의 주변 사람들은 예외 없이 처절하게 파괴되었을까요? 오늘 세상의 이치에서는 그가 숨겨온 냉혹한 마음의 법칙을 파헤쳐 봅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소중한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괴물이 될지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한정된 배터리와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고사양 게임을 돌리면 화면은 화려하게 빛나지만 배터리는 순식간에 녹아내리죠. 다른 앱을 켤 여유조차 사라집니다. 아인슈타인에게는 물리학이 바로 그 고사양 게임이었습니다. 그는 우주의 시공간을 시각화하는데 영혼의 배터리를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는 눈부신 업적이었지만 정작 곁에 있는 가족을 돌볼 에너지는 방전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취의 도피 법칙입니다. 밖에서는 인류의 양심을 외치며 빛나던 그가 집에서는 차갑게 식어버린 기계처럼 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딸을 시골에 유기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편지로 비밀을 강조했던 냉혹함. 아내 밀레바에게 밥은 서재로 대령하고 내가 입을 닫으라고 하면 즉시 닥치라며 내던진 모욕적인 동거규약. 이 모든 것은 도덕성의 결여라기보다 자신의 학문적 도피처를 지키기 위해 주변의 소음과 감정을 강박적으로 차단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갈아 넣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 냉혹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역시 일터에서는 유능한 인재로 추앙받으면서 방구석에서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정서적 폭력을 휘두르는 방구석 아인슈타인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파멸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성공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 서서히 썩어가던 그의 진짜 비극은 그의 수많은 유흥이나 기형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핏줄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 잔인한 대물림의 대가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돈 몇 푼에 자신의 영혼을 파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미련하다며 혀를 차시겠지만 만약 그 거래 대상이 세계 최고 권위의 노벨상 상금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사촌 누나와의 새 출발을 위해 조강지처에게 노벨상 상금 전액을 이용카드로 내밀었습니다. 아직 받지도 않은 미래의 상금을 담보로 던진 그야말로 세기의 도박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의 이치에서는 천재의 로맨스로 포장된 이 황당한 거래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보상 예측 오류를 폭로합니다.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역시 눈앞의 가짜 해방감을 위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통째로 베팅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결핍이 극에 달하면 정상적인 가치 판단 능력을 상실합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목이 말라 죽어가기 직전의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수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원석보다 당장 입술을 적셔줄 물 한 모금의 가치가 훨씬 큽니다. 다이아몬드를 주고 물 한 컵을 바꾸는 치명적인 불공정 거래가 성립하는 순간입니다. 아인슈타인에게는 밀레바와의 숨막히는 결혼 생활이 사막이었고 사촌 누나 엘자는 물 한 모금이었습니다. 그는 당장의 심리적 해방감을 얻기 위해 과학자로서의 명예와 미래의 막대한 부를 통째로 아내에게 넘겨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도한 가치 폄하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미래에 얻을 더 큰 행복과 가치를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직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작정 대책 없이 사표부터 던지고 보는 우리의 일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철저히 이 법칙에 지배당했습니다. 밀레바가 노벨상 상금으로 취리히의 건물 세 채를 사서 평생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올리는 동안 천재 과학자는 정작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진짜 대가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대가로 얻은 두 번째 결혼 생활은 결코 유토피아가 아니었습니다. 바람길을 묵인받는 대가로 아내의 비굴한 눈물을 외면해야 했고 자식들의 증오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결국 눈앞의 고통을 피하려 던진 노벨상이라는 거대한 베팅은 그의 삶을 더 깊은 정서적 파멸로 이끌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눈먼 거래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당장 오늘부터 적용해야 할 본질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재의 몰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촌 누나와 결혼하기 직전 아인슈타인이 그녀의 친딸에게 건넸던 인륜을 저버린 한마디는 시청자 여러분을 더 깊은 충격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에게 이성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는 이를 순수한 사랑이라 포장하지만 선을 넘은 욕망은 인륜을 저버린 추악한 집착일 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사촌 누나인 엘자와 결혼하기 직전 그녀의 친딸이자 자신에게는 조카뻘인 일제에게 반쯤 농담을 섞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결혼한다면 너를 고를까? 아니면 내 엄마를 고를까? 오늘 세상의 이치에서는 천재의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 뒤에 숨겨진 인간의 경계선 붕괴 법칙을 폭로합니다. 이 파멸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자유라는 달콤한 덫에 걸려 평생 쌓아온 사회적 신용과 도덕적 자산을 단 한순간에 탕진하게 됩니다. 인간의 도덕성과 자제력은 댐과 같습니다. 거대한 강물을 가두어 두고 있는 댐은 아주 미세한 균열 하나로도 무너질 수 있죠. 처음에는 작은 바늘구멍으로 물이 새어나오지만 그 균열을 방치하는 순간 수억 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며 온 마을을 집어삼킵니다. 아인슈타인에게 도덕적 균열은 바로 사촌 누나와의 부적절한 관계였습니다. 근친이라는 사회적 금기를 깨부수고 나자 그의 내면에 있던 도덕의 댐은 완전히 붕괴해버렸습니다. 사촌 누나의 딸에게 청혼을 조율하는 기괴한 행동은 그 균열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탈억제 효과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하나의 강력한 규칙이나 금기를 어기는 순간 그와 관련된 다른 모든 규범을 아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던 사람이 초콜릿 한 조각을 입에 대는 순간 에라 모르겠다 하며 그날 폭식을 일삼는 일상적인 심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계에 절대적인 권력을 쥐게 되면서 현실 세계의 도덕적 규범마저 자신의 천재성 아래에 두고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베를린을 한 바퀴 돌 정도의 화려한 애인 목록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자유로운 영혼이라 위안했지만 이는 그저 통제력을 상실한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들의 기행을 천재성이라는 도화지에 그려진 개성으로 미화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냉혹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역시 작은 성공에 도취해 주변 사람들에게 무례를 범하고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만한 자유의 덫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야 할까요? 당장 오늘부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재의 무절제한 자유가 남긴 진짜 오물은 결국 그를 무조건적으로 묵인했던 두 번째 아내의 삶마저 소리 없이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지켜보던 엘자가 선택한 처절한 생존 방식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다음 장에서 이어집니다. 남편이 매일 밤 다른 여자의 향수를 묻히고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노하며 등짝을 후려치거나 당장 이혼 서류를 내미는 것이 보통의 반응일 겁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두 번째 아내 엘자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이 베를린의 젊은 속기사, 부유한 미망인, 심지어 소련의 여관첩과 바람을 피워도 그녀는 묵묵히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오늘 세상의 이치에서는 천재를 포용한 대인배라는 위선 뒤에 숨겨진 인간의 정서적 마취 법칙을 폭로합니다. 이 이치를 모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통을 피하려다 스스로의 영혼을 좀먹는 괴물이 될지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은 겨울철 혹한에 노출된 피부와 같습니다. 살을 들이치는 칼바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각을 마비시키는 동상에 걸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리고 아프지만 완전히 얼어붙고 나면 더 이상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하죠. 엘자의 심리 상태가 바로 이 동상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끝없는 외도라는 칼바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마음의 신경을 끊어버리는 기형적인 개방형 결혼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회피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이 지속되면 상황을 해결하려 노력하기보다 감각 자체를 차단하는 방어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미국 방문길에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눈빛을 교환할 때마다 엘자가 습관적으로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렌즈를 닦던 일화가 이를 증명합니다. 잘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덜 아프니까요. 눈을 감아버리면 당장의 고통은 피할 수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영혼이 서서히 괴사해가는 비극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갈등이 두려워 배우자의 심각한 문제를 외면하거나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덮어두곤 합니다. 하지만 이 냉혹한 법칙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역시 엘자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은 까맣게 타버린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독약 같은 마취 상태에서 어떻게 깨어나야 할까요?
상처를 직시하고 도망치지 않는 용기만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하지만 이 기형적인 묵인이 남긴 진짜 부작용은 정작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부모의 기괴한 방관 속에서 자라난 아인슈타인의 자녀들이 마주해야 했던 잔인한 비극의 서막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흘린 눈물과 무책임은 고스란히 자식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흉터로 남게 되죠.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업적에 전 세계가 환호하는 동안 그의 아이들은 잔혹한 방임과 비극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증오하며 비뚤어진 큰아들 한스, 그리고 오랜 부성의 부재 속에서 결국 정신분열증을 앓다 정신병원 침대에 묶여 비명을 지르던 막내 아들 에두아르트. 오늘 세상의 이치에서는 천재의 그림자 뒤에 가려진 인간의 정서적 대물림 법칙을 폭로합니다. 이 냉혹한 이치를 모르면 우리가 무심코 행한 방관과 이기심이 훗날 가장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모릅니다. 인간의 가정이란 모든 구성원의 감정이 촘촘하게 얽혀있는 하나의 우주와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거대한 태양이 독차지하듯 무한한 질량과 에너지를 혼자서만 전부 빨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태양은 눈부시게 빛나겠지만 그가 만들어낸 압도적인 중력장에 갇힌 자녀들의 시간과 감정은 단 한 발자국도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기형적으로 일그러지게 됩니다.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처럼 아인슈타인의 가정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의 천재성과 이기심이라는 거대한 중력이 모든 정서적 자양분을 독식하는 동안 그 늘어난 시공간에 갇힌 자녀들의 마음은 단 한 자락의 온기도 얻지 못한 채 기형적으로 메말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결핍의 부채 법칙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성취나 욕망을 위해 자녀에게 주어야 할 마땅한 애정과 관심을 체납하면 그 결핍은 사라지지 않고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자녀의 정신을 파괴하는 잔인한 채무로 돌아옵니다. 큰아들 한스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며 수리공학이라는 다른 차원으로 도피한 것도, 막내 아들 에두아르트가 정신분열증이라는 고통의 심연으로 추락한 것도 결국 아버지가 남긴 정서적 부채의 결과였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점은 전 세계의 양심이라 칭송받던 아인슈타인이 병상에 묶인 아들을 뒤로 한 채 미국으로 떠나 죽을 때까지 22년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끝까지 책임이라는 빚을 갚지 않고 도망친 정서적 파산자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라며 늦은 밤까지 일터에 머물거나 자신의 스트레스를 핑계로 아이의 눈빛을 외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냉혹한 법칙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역시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을지언정 자녀의 마음속에는 평생 치유되지 않는 정서적 불구를 만드는 가해자 부모가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잔인한 대물림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본질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이제 우주를 얻고도 가족을 잃었던 이 냉혹한 천재의 전 생애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이자 삶의 이정표가 될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76세의 나이로 미국의 한 병상에서 쓸쓸히 숨을 거두는 인류 최고의 천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침대 밑에는 우주의 비밀을 담은 물리학 초고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학문의 소리를 높인 위대한 과학자라며 감탄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요? 오늘 세상의 이치에서는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 인간이 평생을 걸쳐 숨어드는 가장 거대하고 완벽한 도피처, 바로 지적 운동의 법칙을 폭로합니다. 이 마지막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역시 현실의 책임과 외로움을 외면하기 위해 자신만의 그럴듯한 일터나 취미 속으로 도망치는 영원한 도망자가 될지 모릅니다. 인간의 영혼에게 있어 풀지 못한 죄책감과 정서적 부채는 가슴을 짓누르는 거대한 납덩어리와 같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중압감이 밀려올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장 고도화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현실의 비극과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 방음벽을 치고 자신만의 가상현실 헬멧을 쓴 채 그 안에 완벽한 그래픽 속으로 숨어버리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에게는 물리학의 세계가 바로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죄책감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무결한 알고리즘의 가상현실이었습니다. 첫 딸의 죽음, 아내 밀레바에게 준 상처, 정신병원에 갇힌 아들에 대한 미안함을 마주하는 대신 그는 리만 공명과 통일장 이론이라는 완벽한 숫자의 픽셀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차원적 회피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현실의 결핍을 마주했을 때 사회적으로 가장 추앙받거나 스스로 가장 잘하는 영역으로 도망쳐 자신을 은폐하려 합니다. 집안의 갈등과 불화를 피해 일부러 매일 밤 야근을 자처하며
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스스로의 모니터 뒤로 숨어드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가장들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과학이라는 합법적 헬멧을 쓴 채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인간 세상에 저지른 비극의 굴레로부터 철저히 눈을 감았습니다. 우주의 시공간은 비틀어 열었지만 정작 자신의 비틀어진 인과관계는 끝내 바로잡지 못한 채 도망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에 미치도록 몰입하는 사람을 보며 열정적이라 칭찬합니다. 하지만 그 몰입의 출발지가 현실로부터의 도망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잔인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현실의 책임을 외면한 채 쌓아올린 성공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가장 지독한 고독 속으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의 전 생애가 남긴 냉혹한 거울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토록 바쁘게 매달리고 있는 그 일은 성취를 위한 전진입니까? 아니면 마주하기 두려운 무언가로부터의 도망입니까? 세상의 이치가 던지는 이 마지막 질문의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